매번 남자에게 먼저 연락하시나요? 나만 좋아하는 건가 조급해지고 남자가 더 나에게 연락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자에게 연락이 더 자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 내 편에서 해야 할 이런저런 행동 목록이 떠올랐다면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행동 목록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확인하고 묻고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움직일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었을 때 관계는 스스로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에서 가장 강한 선택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언제 가장 많이 후회하셨나요? 상대를 기다렸을 때인가요? 아니면 조급하게 행동했을 때인가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건 손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 가만히 있으면 을이 된다. 평생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여성들은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고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다림을 약한 것으로 느낍니다. 가만히 있으면 관심 없는 것 같고 질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철학자 라오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자는 이루지 못하고 힘을 쓰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힘으로 붙잡으려는 사람은 오래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고 관찰하고 흐르도록 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7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최근 한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자주 연락이 왔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났고 대화도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의 연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오던 연락이 사흘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나흘씩 뜸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말들로 상황을 확인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희 씨는 최근 복지관 강의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할 때 움직이면 관계가 망가진다는 말. 그래서 영희 씨는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연락하지 않고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 남자가 연락을 안 해도 내 하루는 계속 흘러갔고 내 일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씨는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바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자기가 연락 안 한 동안 상대는 오히려 자기를 그리워했다는 것. 만약 영희 씨가 사흘째 되는 날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 나한테 많이 의존하는구나. 조금만 연락 안 하면 불안해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자의 마음에는 미묘한 부담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영희 씨가 기다렸기 때문에 남자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여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희 씨를 그리워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첫 번째 힘입니다. 상대에게 그리움의 공간을 주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연락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내가 챙겨야 상대가 나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비워둔 공간에 상대의 그리움이 자라는 겁니다.
당신이 채우지 않은 시간에 상대가 당신을 떠올리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완결되지 않은 것이 더 강하게 기억된다는 현상.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고 모든 것을 확인하면 관계는 완결됩니다.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비워두면 그 빈 공간이 상대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상대의 마음속에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커질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찾게 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두 번째 힘입니다. 상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 70세 이순자 씨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 남자와 석 달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생각이 복잡해서 잠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남자가 시간을 달라고 하면 진짜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순자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에 대한 생각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자기 일을 했습니다. 밀린 청소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평소 가고 싶었던 전시회에 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이틀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나흘째는 생각이 덜 났고 닷새째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나는 이 사람 없이도 충분히 괜찮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순자 씨의 마음을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고,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요일이 좋으세요? 만났을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편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계속 연락했을 텐데 선생님은 진짜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게 고마웠어요. 순자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다림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을. 만약 순자 씨가 매일 연락했다면 어땠을까요? 남자는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관계를 더 빨리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기다렸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순자 씨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세 번째 힘입니다. 상대에게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것.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확인하고 물어보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 내 불안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상대에게 그 불안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다림이란 이 불안을 스스로 견디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자기 삶이 충만한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69세 박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숙 씨는 한 남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툰 후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숙 씨는 화가 났습니다. 왜 그 사람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왜 사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기다려봐. 언니가 먼저 연락하지 마.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연락 안 하면 어떡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관계였던 거지.
이 말이 명숙 씨의 마음을 묘하게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 관계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명숙 씨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까 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나는 괜찮다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명숙 씨는 놀랐습니다. 자기가 참고 기다렸더니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만약 명숙 씨가 사흘 만에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했다면 어땠을까요?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좀 우위에 있네. 그리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명숙 씨가 기다렸기 때문에 남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정말 화가 났나?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게 크구나. 그리고 그 불안이 남자를 먼저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네 번째 힘입니다.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잃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급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잃는 겁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나는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중국 고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한 적을 치지 말고 돌아가는 적을 막지 말라. 연애도 전쟁처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급할 때 당신이 더 급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멀어질 때 당신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결국 상대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72세의 강미선 씨는 최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미선 씨가 만나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선 씨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언제쯤이면 괜찮아지는데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런 질문들로 상대를 압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선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유 생기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만날까요? 미선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만났을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바빴는데 이상하게 선생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계속 연락했을 텐데 선생님은 정말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게 좋은가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선택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이것이 기다림의 다섯 번째 힘입니다. 상대에게 당신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상대가 연락 안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것. 상대가 멀어져도 나는 의연한 것. 이런 태도가 바로 품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품격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품격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은 의지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다림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기다림은 힘이 되고 어떤 기다림은 자기 학대가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좋은 기다림은 내가 선택한 기다림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서 기다리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 기다리는 것, 이것은 힘이 됩니다. 나쁜 기다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다림입니다. 상대가 무시해서 기다리는 것, 나를 잃어가며 기다리는 것, 이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존중이 있는가?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가? 만약 이것조차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는 게 맞습니다. 둘째, 완전한 단절이 아닌가?
잠깐 바쁜 것과 완전히 끊는 것은 다릅니다. 며칠 연락이 없는 것과 몇 주씩 감감무소식인 것은 다릅니다. 만약 완전한 단절이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셋째, 나 자신을 잃지 않는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괜찮은가? 내 일상이 유지되는가? 내 마음이 평온한가? 만약 기다림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68세 김은희 씨의 경험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은희 씨는 한 남자를 석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바쁘다고 했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매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고 혼자 있으면 울기만 했습니다. 은희 씨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해요. 그 말에 은희 씨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은희 씨는 남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제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내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무조건 미덕이 아니라 선택된 기다림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를 잃어가며 기다리는 건 기다림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진짜 기다림은 나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기다림과 집착의 차이. 기다림은 나를 중심에 두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집착은 상대를 중심에 두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기다림은 내가 선택하는 것, 집착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기다림은 나를 키우는 것, 집착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다림이 좋은 게 아니라 선택된 기다림만이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 도입부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언제 가장 많이 후회하셨나요? 상대를 기다렸을 때인가요? 아니면 조급하게 행동했을 때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조급하게 행동했을 때일 겁니다.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했을 때, 불안해서 따졌을 때, 초조해서 매달렸을 때, 그 순간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기다렸던 순간은 후회가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내가 그때 잘 참았지, 내가 그때 의연했지, 내가 그때 품격을 지켰지, 이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관계를 망치고 기다림은 나를 지킵니다. 중국 고전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연은 말하지 않아도 사계절이 바뀌고 물은 다투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관계는 제자리를 찾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불안할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십시오.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일수록 숨을 고르십시오. 확인하고 싶을 때일수록 참으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세 윤정혜 씨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가만히 두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지혜더라고요. 정혜 씨의 이 말에는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불안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갈등이 생기면 당장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 가만히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연애에서 기다림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게 맡기는 것,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믿는 것, 사랑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때문이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매달리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건지, 이 관계가 나를 키우는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지. 기다림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많은 관계가 망가지는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불안해서 너무 빨리 움직였을 때입니다. 조급함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연락이 줄었을 때 즉시 확인하려는 조급함, 마음이 불안할 때 바로 해결하려는 조급함, 관계가 흔들릴 때 당장 정리하려는 조급함, 이 조급함이 관계의 숨통을 조입니다. 반대로 기다림은 관계에 숨 쉴 공간을 줍니다.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감정이 정리될 여유를 주고 자연스럽게 회복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에게 기다림은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못 참았던 것을 이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단단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두려웠던 혼자의 시간이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나이든 여성이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조급하지 않다는 것은 나는 내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연하다는 것은 나는 품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에게 남자는 끌립니다. 매달리는 여성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여성, 불안한 여성이 아니라 의연한 여성, 조급한 여성이 아니라 여유 있는 여성, 이런 여성이 진짜 매력 있는 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상대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돌아오든 안 오든 나는 괜찮은 것. 이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생기면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좋고 끝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를 지켰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결국 매달리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연애에서 가장 강한 선택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불안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것, 조급한 마음이 들 때 하루만 더 기다려보는 것, 확인하고 싶을 때 이틀만 더 견뎌보는 것, 그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결국 당신을 지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든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